오는 26일부터 단독 국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현 정권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독재의 를 선택했다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여론전도 고조됐습니다. 한나라당 측은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법안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측은 국민 60%가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예상 밖 파격 인사로 새 수장을 맡게 된 검찰과 국세청의 인사 태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고위직들이 잇따라 사표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통될 경의선 복선 전철에서 궤도가 휘어지고 지발이 내려앉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천여 곳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마가 본격 시작돼 남부지방에 최고 1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번 주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시청이 광장 사용 허가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해 도심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해 봉화산 정터원에 임시 안치 중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사저 뒤편 사자바위 서쪽 기슭에 안장됩니다. 49째 날인 7월 10일에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설레임이 가득한 생활. 9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정면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내일 단독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화가 불가능한 벽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을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단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규합해 26일 이번 금요일부터 국회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진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이 급하다는 것은 구실일 뿐 실은 미디어법을 일방 처리하려는 게 속셈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3의 교섭단체 선진과 창조 모임도 단독 국회엔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 개회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야당 시절을 기억하고 역지사지해야만 합니다. 여당은 최강수인 단독 국회를 택하고 야당은 본회의장 점거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달 10일쯤 여야의 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여당 측과 야당 측 이렇게 둘로 쪼개진 국회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사흘 남기고 각자 제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측 미디어 위원들은 5개 항의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방송법 개정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보완책의 핵심은 첫째,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겸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디지털 전환이 끝나 새로운 채널이 나오는 2012년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전국 방송이 아닌 시청자 총 규모가 1,000만 명 남짓 규모의 방송사에만 대기업과 신문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일부 위원이 이탈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독자적 조사 활동 또는 단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위원회 이름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 민주당 측 위원들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공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국회의 표결 강행을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수요는 각각 반대가 70% 정도였고 특히 반대 의견은 보수층에서도 50%대 이상이 미디어법을 알고 있는 경우엔 각각 76, 77%로 더욱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굉장히 반대 의견, 부정적인 입장에 봉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 과반수의 이름으로 오는 수요일 최종 보고서를 내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 추천위원들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진통 끝에 탄생한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의 활동 100일은 결국 시작하기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용입니다. 13년 동안 공사를 해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경의선 복선 전철 구간이 다음 주에 개통될 예정인데요. 곳곳에서 궤도가 휘어져 있는 등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산에서 문산에 이르는 경의선 복선 전철 구간입니다. 직선 구간인데도 선로 일부가 밑으로 크게 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선로가 옆쪽으로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선로가 휘어진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구간에선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자갈이 흘러내린 곳도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안전점검 결과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에서 궤도 사이의 간격이 코레일의 자체 기준을 초과해 좁혀지거나 넓어진 곳이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궤도의 줄맞춤과 면맞춤, 수평 등 다른 점검 결과에서도 각각 수백 곳이 기준에 어긋나는 등 천여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개통도 안 한 선로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반이 좀 내려앉아서 침하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이 보수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처럼 부실한 천로 위에서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 측은 경의선 선로에서 확인된 휘어진 부분은 모두 90여 곳이고 현재 보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들은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열차 탈선 등의 우려는 없다고 회사 측은 해명했습니다. 1000개소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 보수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은 91개 정도로 알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량 상태의 선로들은 실제 열차 개통 이후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문제는 선로뿐만이 아닙니다. 개통에만 급급한 채 역사에는 대합실 같은 기본 시설조차 없어서 코레일 직원조차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의선 복선 개통을 앞둔 화전 역사입니다. 대합실에는 의자 하나 없고 계단이나 승강기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교통카드를 파는 발매기는 비닐조차 뜯지 않은 상태여서 시험 작동 한 번 안 해봤다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철도 건설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개통되기 열흘 전까지는 반드시 일반인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어제까지 점검이 끝났어야 하지만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측이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지연되자 규정을 어기고 점검을 슬그머니 미뤄버린 겁니다.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차체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이용자 점검을 하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점검 자체가 뭐 그냥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그 개통 전에 뭐 해야 될 점검 뭐 가지수 같은 것도 섭씨 좀 많거든요.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음 달 개통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들조차 정상 개통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사장님 말씀도 그렇고 완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개통해야지. 굳이 날짜에 고집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만약에 나중에 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철도시설공단 측은 개통 날짜를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코레일 측은 안전이 검증돼야 넘겨받겠다는 입장이어서 13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들인 경의선 전철이 제대로 개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수정입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파격 인사를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국정 장악력을 높여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주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